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열매의 생김새를 먼저 살펴보고 하는 일을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꽃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나요? 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꽃가루 바지가 일어났어요. 꽃가루 바지는 왜 일어날까요? 그렇죠. 씨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씨를 만들면 꽃가루 바지를 해야 하고,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면 씨가 만들어져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의 생김새는 다 다양하죠. 하지만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과 열매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아는 듯이 옆에 보면은 벌이 날아다니고 있죠. 벌은 뭘 해주는 걸까요? 그렇죠. 꽃가루를 묻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꽃가루 바지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암술이죠. 여기가 암술, 여기가 수술입니다. 수술에는 무수히 많은 꽃가루가 있는데, 자, 여기에 맛있는 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곤충이 여기 있는 꿀을 먹으려고 꽃에 앉아서 열심히 꿀을 먹다 보면은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몸에 붙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술머리에 아니면 다른 꽃에 가서 암술머리에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벌이 와서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이렇게 똑 붙여줍니다. 이렇게 똑똑똑 붙여주면은 여기에서 암술에서 이 꽃가루 관획 통해서 쭉 내려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요 안에 씨가 될 밑씨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결합을 합니다.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씨하고 꽃가루하고, 여기 밑씨예요. 나중에 장차 씨가 될 것을 밑씨라고 하는 거예요. 밑씨에다가 뭐가 합쳐지죠? 그렇죠. 꽃가루가 합쳐져요. 꽃가루가 합쳐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가서 씨가 됩니다. 씨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면요.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씨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까맣게 이제 씨가 쭉 생겼죠. 그쵸?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자라고요. 꽃잎은 다 떨어지죠, 나중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밑씨가 숨어 있고, 여기는 껍질이죠. 요건 껍질이죠. 그 껍질을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양분이 계속 저장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양분이 저장이 되면은 이 부분이 뚱뚱하게 커지겠죠. 이렇게 점점. 양분이 저장되고 씨는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되는 거예요. 잘 보면 열매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씨와 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평가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자, 씨하고 껍질이 있고요. 그 사이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먹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과육이라고 하죠. 그죠? 열매. 이 부분에다가 양분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안에 있는 씨를 보호하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이 이 과육을 먹기 위해서 이 열매를 삼켜버리죠. 그럼 나중에 똥으로 씨만 쏙 빠져나와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열매는 씨와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열매가 하는 일이 뭔가 알아봅시다. 열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그쵸. 안에 들어있는 어린 씨를 보호해요. 요 안에 들어있던 씨 있죠, 여기. 여기 있는 이 씨를 보호하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가 씨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어린 씨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다 익었어요. 열매가 다 익으면 익은 씨를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퍼뜨릴까요? 다른 동물들이 꿀꺽 먹어서 퍼뜨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다른 식물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열매가 하는 역할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 교과서 한번 잘 보세요. 80 몇 쪽인가요? 87쪽 보세요.
열매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돼 있나요? 어린 씨를 보호하고 또 뭘 한다?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퍼뜨리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바람에 날리거나 동물의 털에 붙거나 아니면 동물에게 먹힌 뒤에 똥과 함께 나와서 퍼진다고 돼 있어요. 자, 더 많은 방법이 있어서 선생님 좀 자세하게 다뤄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씨가 퍼지는 방법을 발명에 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 여기 작성할 건데 여기 4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선생님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작성하고 그 식물의 이름을 2가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쓰도록 하세요. 뭐 씨가 동물에게 먹혀서 아니면 바람에 날려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볼까요 해서 응용 방법에 대해서 발명거리는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에 날려서. 바람에 날려서 퍼집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가벼운 털 같은 게 보이죠. 여기도 보면 가볍게 솜털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바람에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들레, 박주가리, 버드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험 관찰에서 골라서 한번 지금 같이 쓰면서 합시다. 2번째 방법은, 자, 이번에는 무슨 방법일까요? 이거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로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본 적 있죠, 여러분? 이게 뭐죠? 단풍나무. 단풍나무는 이게 프로펠러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쭉 돌면서 갑니다. 가죽나무도 약간 얇고 잘 나를 수 있는 모양으로 생겼네요. 가죽나무도 있네요. 자, 이걸 이용한 거. 이 단풍나무가 빙빙 도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발명품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헬리콥터예요. 헬리콥터.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봤죠? 헬리콥터였습니다. 헬리콥터가 단풍나무의 씨앗이 날아가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발명품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열매 껍질이 터져서, 자,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자,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봉숭아. 봉숭아가 여기가 나중에 잘 익으면 갈라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씨가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제비꽃은 진짜 잘 튀게 생겼죠. 공이 튈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총알이 박혀 있는 듯이 잘 튀어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동물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번식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산에 가면 많이 보는데 독고마리 씨 엄청 뾰족하죠. 그 다음에 우엉. 이 독고마리 씨 몸에 잔뜩 붙거든요. 옷에 진짜 잘 붙어요. 나중에 떼어내기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도깨비 바늘이 진짜 떼어내기 힘들죠. 그런데 이 독고마리 씨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발명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벨크로. 여러분 일명 뭐라고 부를까요? 벨크로 말고 찍찍이라고 들어봤나요? 찍찍이? 운동화에도 있고 옷에도 있는 찍찍이. 그 다음에 여러분 가방에도 많이 있죠. 이 찍찍이가 이 독고마리 씨가 잘 붙는 거, 갈고리가 있어서 어디에 잘 붙는 성질을 이용한 거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일 많이 번식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뭘까요? 동물에게 먹혀서.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똥과 함께 나와서 퍼집니다. 동물에게 먹히려면 어때야 될까요? 맛있어야 되겠죠. 색깔도 예쁘고 단맛도 있고 동물의 몸에 좋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동물들이 잘 먹어주겠죠. 먹어달라고 사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벚나무, 벚지라고 알죠. 겨우사리 뭐 이런 거보다는 참외, 사과, 배,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들은 대부분 동물에게 먹혀서 번식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에 떠서 이동합니다. 자, 뭔가 둥둥둥 잘 뜰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꽃, 그 다음에 코코야자 이런 것들은 물에 퍼져서 물에 떠서 멀리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종족 번식을 할 수 있겠죠.
요건 너무 재밌어 선생님이 넣었어요. 동물이 땅에 저장한 뒤 찾지 못해서. 너무 웃기죠. 여러분 그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맞아요.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도토리잖아요. 도토리가 상수리예요. 상수리 나무는 결국은 도토리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잘 묻어놔요. 언제 먹으려고? 겨울에 먹으려고 이 도토리를 잘 묻어놓는데 어디다 묻었는지 잘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도토리는 열심히 묻어줬잖아요. 그럼 이 씨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다람쥐가 찾지 못한 도토리가 잘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잣도 마찬가지죠. 잣도 다람쥐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죠. 잣이나 도토리를 어디다 묻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를 여기다가 썼으리라고 믿어요. 그럼 여기다 간단하게 쓰라 그랬죠? 동물에게 먹혀서, 바람에 날려서, 동물의 몸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쓰고 그 식물의 이름을 2가지 이상 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매의 생김새나 씨가 퍼지는 방법을 응용한 발명거리를 보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아까 영상에서 본 걸 보면 낙하산도 있었고 민들레씨 이용하는 거 낙하산도 있었고 헬리콥터도 있었고 찍찍이도 있었고 장미가시를 이용한 철조망도 아까 예시로 나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발명품을 여기다가 쓰고 그 식물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건지를 쓰는 거예요. 낙하산 같은 경우는 어떤 식물을 이용한 걸까요? 그렇죠. 민들레를 이용한 거죠. 민들레. 응용한 특징은 바람에 잘 날리는 거죠. 가벼워서 바람에 잘 날아간다 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한 것이 낙하산이죠.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쉽게 하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발명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과 식물의 번식 방법, 씨가 퍼지는 방법을 연결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